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파동성, 빛의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 물질의 입자성 얘기해보면서 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원자들이 쌓이게 되면 고체 물질은 과연 에너지 준위, 이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게 될까요?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오늘 물리 마지막 시간은 고체, 특히 마지막 내용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체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원자 사이 간격이 매우 가깝다 보니까 인접한 원자들이 전자 에너지 준위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원자의 수는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 영향이 갈라지면서 연속적인 띠 모양을 이루게 돼요. 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인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번에 양자수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번에 얘기했던 그 확률적인 분포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개의 양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은 양자수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는 딱 하나다. 같은 양자수 갖는 전자들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쉽게 이해를 돕고자 얘기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 있죠. 학교에 해당 층에, 해당 교실에, 해당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해당 학교, 해당 층, 해당 반, 해당 학년, 해당 거기에 딱 그 번호에 지정된 아이는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전자도 양자수를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전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도 미세하게 갈라지다 보니까 연속적인 공간을 이루기, 영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불러요. 고체 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일정한 폭의 에너지 준위 영역을 얘기합니다. 역시 이 준위가 있고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간격도 있고요. 여기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를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얘기해요. 즉 바닥 상태,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 띠부터 원자가 띠까지는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너지 띠, 원자가 띠보다 에너지가 높으면서 채워지지 않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불러요. 즉 전도띠부터는 전자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은 원자가 띠와 원자가 띠 사이도 띠 간격에 부르지만 우리가 이따 좀 알아보겠지만 고체 성질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이 간격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차이를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가 띠 사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 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띠 사이 간격들을 띠 간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히나 관심 갖고 있는 게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간격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띠 간격이라고 얘기하면은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물질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정도, 우리가 이걸 전기 전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띠 간격 때문에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볼 것은 전기 전도성 큰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입니다. 도체는 띠 간격이 없는 물질로서 그림에서처럼 원자가 띠의 일부만 전자가 차 있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전자들이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쉽게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체 안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부도체 혹은 절연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띠의 전자들이 모두 채워져 있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띠 간격이 매우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띠의 전자들이 전도띠를 전이하기에는 이 띠 간격, 이 에너지 차이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해서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늘 볼 내용은 이 중간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원자가 띠의 전자들이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부도체랑 똑같죠. 하지만 띠 간격이 부도체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서 실온에서도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전도띠로 전자들이 전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약한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해당하는 물질들은 규소나 저마늄 같이 4개의 원자가 전자, 여기서 원자가 전자라는 것은
바닥 상태부터 전자들을 채웠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게 되는 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들로 이루어진 고체들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소, 정아늄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들끼리 만난 공유결합해서 형성된 물질들을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유 반도체는 이웃한 4개의 원자들이 서로 공유결합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자과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전도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기장을 흘려준다면, 그리고 이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게 된다면 전기전도성,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도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 혹은 비공유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고유 반도체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은 네거티브의 N이고요. P형은 포지티브의 P입니다. N형, 즉 음전하가 좀 더 많은, P형, 양전하가 좀 많은. 근데 사실 음전하, 양전하보다는 이제 우리가 쓸 단어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N형 반도체는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원래는 원자과 전자, 4개 원자과 전자가 다 있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인 질소나 인, 비소 같은 원자들을 도핑시켜서 4개씩 다 공유결합하는데 하나의 전자가 더 남는 여분의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아까 네거티브라고 얘기했죠. 네거티브. 저기에 지금 P는 인을 섞었네요. 여기는 인을 섞으면서 전자가 하나 더 남게 됐습니다. 얘네들은 여분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 때문에 전도띠 바로 밑에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전이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여긴 지금 붕소를 섞었네요. 붕소를 도핑함으로써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다 결합에 참여해야 되는데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가 오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양공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양공, 빈 공간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되면서 이 전자가 쉽게 또 전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이 반도체가 실제로 빛을 발하는 것은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서로 붙였을 때, 접합했을 때인데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하여 만든 반도체 소자를 우리는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도선에서 한 방향으로만 이 전기 신호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 혹은 순방향 전압이라고 부르는데요.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려면 N형에는 여분의 전자가 있죠. 여분의 전자가 마이너스 극을 피해서 접합면으로 오게 됩니다. 양공도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을 띠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멀어지려고 접합면으로 양공과 전자가 이동하고 결합하게 되면서 이 전체 빈 공간을 채우다 보니 전류가 흐르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역방향 바이어스 혹은 역방향 전압을 걸게 되면 역방향 전압은 P형의 마이너스 극, N형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양공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걔가 플러스 극이니까. 그리고 여분의 전자도 플러스 극에 가까워지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더 간극이 커지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외에는 또 다른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LED,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LED는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만 불이 켜집니다. 다시 순방향, P형에는 플러스 극, N형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서 이 접합면에서 이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다 보니 빈 공간을 채우다 보니 그 띠 간격만큼 해당하는 빛,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갖고 있는 빛들이 켜지게 돼요. 광다이오드는 빛을 전기신으로 변하는 장치예요.
접합면 부근에서 광자가 흡수되게 되면, 즉 빛을 쬐게 되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합니다. 그러면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생겨요.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차이만큼 양공, P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이 이동하고 자유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빛을 쬐게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거나 혹은 이 전류가 흐를 때만 빛이 켜지게 만들거나 이런 제어 장치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 고등학교 과학 물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얘기는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14번의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힘과 에너지 얘기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얼마큼 좀 물리를 좀 이해하는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개념이랑 잘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항상 좀 강조한 얘기지만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죠? 이젠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개념만 익혔을 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물리학의 법칙들 혹은 물리학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 이 신비로움을 알아가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다 과학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